이 팩트시트와 SCM이 발표되면서 미국과 한국의 불공정한 협상 내용이 이제 밝혀졌고요. 우리 정부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 동맹에 대한 압박, 수탈은 상식을 초월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나은 협상이었다는 점에서 자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기르고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일본과 중국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UAE를 거쳐서 이집트, 남아공을 다니면서 중동 외교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내 정치는 끝없는 정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 내란 세력의 준동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특히 사법부가 이 내란의 중심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가슴을 치게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롭고 담대하게 정세를 분석하고 시원하게 이슈를 털어주는 우리 김태형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쉬시는데 나오게 죄송합니다. 좀 괴롭긴 합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이 주말에 하다 보니까 나오시는 분들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다카이치 네. 사나에, 이름이 다카이치 사나에, 좀 사납죠. 네, 사나운 것 같아요.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아니 다카이치 사나에는 사실상 일본에서 최초의 여성 총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워낙 이번에 자민당이 독자 집권을 못하고 네. 유신의 도움을 받아서 가까스로 들어왔는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다카이치는 상당히 지지율이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보니까 막, 네. 70% 가까이. 예, 막 그렇게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급발진을 좀 하는 듯한 느낌을 줬는데,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대만 유사시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리비기 사태에 해당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한번 그 영상 잠깐 보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요?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 그러니까 이제 존립 위기 사태라고 하는 건 이제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일본이 대만 유사시에 무력을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카이치가 이런 발언을 총리 되자마자 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카이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일본의 현 집권 세력의 의도가 반영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전후에 2차 세계대전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전범들이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국주의 세력이 예. 거의 타격을 안 받았어요. 예. 이게 독일하고 다른 점이죠. 독일은 나치 집단이 상당한 정도로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미국이 다 살려줬습니다. 전범들을. 처벌하지 않고. 이제 대소 전진 기지로 쓰기 위해서라고 예. 생각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군국주의 세력들이 그대로 살아남아. 물갈이가 안 되고 예. 그대로 살아남아서 자기 후손들한테 정치를 물려줬어요. 여기가 또 세습 정치라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유명한 일본 정치인들은 다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군국주의자들. 군국주의자들이 지금 오늘날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되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다카이치도 그 맥을 잇는 사람들이다. 그 세력이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럼 이 군국주의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원래 되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예.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 칼 꽂으려고 항상 혼내가 따로 있다. 그러죠. 네, 다테마에와 혼내가 따로 있는 나라. 그래서 미국한테 졌을 때 군국주의자들은 마음속에 그 좀 독을 품은 게 있습니다. 이를 갈았군요. 네,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일어선다. 재기해서 미국과 한번 뜨겠다. 또는 뭐 아시아를 다시 한번 먹겠다.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 사람들의 그 병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그동안 눈치 보느라고 못했어요. 평화헌법이니 뭐니 이러면서 견제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 마음대로 못했는데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예. 트럼프의 이제 아시아 전략이 예. 동맹 현대화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동맹 현대화의 본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북쪽이랑 중국이랑 너무 상대하기 버겁다 우리가. 예. 우리 직접 전쟁하기가 힘들다. 힘들다. 핵무장 국가들이고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직접
북과 중국을 상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는 뒤로 좀 빠지겠다. 본토 방어나 좀 신경 쓰고 대신에 한국과 일본 같은 그렇죠. 나라들을 앞세우겠다. 그 대신 여기가 공백이 되면 안 되니까 니네가 해라 좀. 한국과 일본이 해라. 특히 이제 일본에게 역할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기회가 한국에다가 없다 생각하는구나. 예, 국방비 늘려라, 뭐 무기 무장을 막 해라, 원자력 잠수함도 주겠다, 뭐 등등등. 다 그런 거군요. 예, 그걸 해주는 거예요. 예. 옛날 같으면 안 해줄라 했을 텐데. 예. 일본은 미국한테 이번에 엄청 뜯겼지 않습니까? 예. 한국도 그렇지만 뜯겼는데 그렇죠. 다카이치 세력은 좋다 이거야. 트럼프가 강도짓 하는 거. 뜯기는 건 할 수 없고 뜯기더라도. 그 대신 뜯기는 대신에 군국주의로 가는 우리 길을 가려고 하는 길을 트럼프한테 허락을 받고 그 길로 질주하자 이번 서로 기회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맞았네요. 맞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손뼉이. 일본은 군국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평화헌법도 개정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다시 재무장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요구하니 네. 좋다. 어이구 잘 됐다 이거죠. 돈도 대주고 무기도 사줄 테니 네. 우린 재무장한다. 그 대신 군국주의화로 나가는 거를 미국은 건드리지 마라. 이 합의가 전 있다고 보고 그래서 다카이치는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 기회가 같아요. 왔다. 이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무모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군요. 그렇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대만 문제는 중국에서는 핵심 이익 중의 이익이라고 그렇죠.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중국이 이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대만 문제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일단은 뭐 중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는 내정 문제입니다. 내정 문제다. 내정 간섭으로 생각하죠. 음. 그러니까 한국을 예를 들면 울릉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정치로 봐도 그렇겠네요. 중국 본토의 크기로 봤을 때 예. 대만과 중국은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갈등 관계가 아니고 한국과 울릉도 관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울릉도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죠. 조그만 섬 하나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요. 요것들도 뭐 자기들 힘이 없어서 뭐 수복을 못한 게 아니고 미국이 자꾸 지원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수복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력으로 할 수 있어도 안 할 뿐이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영토 안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미수복 영토로 봅니다. 중국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는 거는 그야말로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침략이라고 보는군요. 침략이고 예. 영토 주권 침해고 내정 간섭으로 보는 거죠. 대만 문제 왈가왈부한 것은. 그래서 중국은 일국가를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예. 그거를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일국가 원칙을. 그래서 일국가고 대만은 하나의 섬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여기를 자꾸 건드리고 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내정 간섭이죠.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이 이 대만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간단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제국주의 때문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이 대만을 매개로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하고 공격하고 필요하다면 전복하고 예. 아니면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발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만 문제를 일종의 바로미터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이제 중국을 적대하느냐 아니면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가지느냐를 좌우하는 그런 어떤 바로미터처럼 중국은 간주합니다. 이걸 건드렸으니 뭐 근데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일본도 언론적 후퇴하면서 그거는 우린 유지하고 있다 발언을 하긴 하거든요 지금. 미국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의 중국. 뒤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이 발언이 나온 직후에 그 쇠젠주 오사카 총영사가 네. 더러운 목을 베버리겠다고 굉장히 세게 화가 많이 난 말을 거죠. 했어요. 네, 화가 많이 난 사실 거죠.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발언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뭐 우리도 왜 가끔씩 그 중국 얘기 잘못 끝나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불장난하는 자는 불에 타 죽는다. 그 얘기도 또 이번에 나왔고요. 그건 이제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한 거고 뭐 그뿐만 아니라 계속 전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일본 여행 금지 그리고 뭐 유학 자제 뭐 이런 거 이제 하나 나오고 수산물 있고. 수입 금지 예. 등등. 막 나오면서 한중일 정상회담 잡아놓은 것까지도 취소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단 말이죠. 한마디로 계속 지금 보니까 중국은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이고 아주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어떻게 싸움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 일본이 사실은 이게 도발을 한 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세게 한 거죠.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시작 안 될 싸움인데요. 네. 다카이치가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한 거예요. 사나이가 네, 싸납게. 싸납게 근데 이 다카이치 세력은 네. 군국주의의 길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룩하겠다. 계속 이 길 갈 거다. 그렇죠. 그걸로 이번에 못하면 언제 하겠냐 이런 생각이란 말이죠. 따라서 군국주의화에 촉매진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바뀔 것 같지 않다. 근데 그렇다면 중국은 그건 예견하지 않겠느냐 그 사태를. 일본의 지금 집권 세력이 어떤 집단인지 다 분석하고 알 테니까 저들은 군국주의 길로 쭉 돌진할 건데 예. 만약에 군국주의화에 성공하면 예. 재무장에 성공하고 평화헌법까지도 고치면 예. 그 뭐에 쓰려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 일본이? 중국하고 한국을 침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아시아에서 다른 나라보다는 오히려 이제 한중이 일본의 주요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예. 그 중국을 분명히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군국주의를 치닫는 걸 지켜보고 앉아 있다가 지켜보고 있지는 않는다. 가만 앉아 있는 나중에 거죠. 어떻게 대응할 건지 아니면 아예 지금 시작부터 싹을 눌러서 시작을 못하게 만들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후자를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 바보같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다가 나중에 침략을 당하겠습니까? 아예 시작을 못하도록 눌러놓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여행하지 마라 내지는 뭐 이 유학 자제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건 더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게네요. 시작일 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카이치 발언 하나 때문에 생긴 문제면 취소한 끝인데 예. 일본이 군국주의 길로 계속 취소할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발동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진심 갖고 얘기한 거고 예. 딱 발동이 걸린 거고 중국도 알아요. 중국도 얘네들 이제 시작이네. 그럼 이 싸움은 이렇게 오늘 내에 끝나지 않고 더욱 커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나는데요. 다카이치가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대상이 중국과 한국일 거다고 했는데 실제로 독도도 건드렸어요. 얘기하죠. 일본 그 국회에서 네.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일본 영토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혹시 그 영상이 있을까요? なぜ竹島は高市総理にとってそんなに重要じゃないの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しまいかねない状況なので、それにしましても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という基本的な立場に基づいて対応をしていくものでございます。 그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이거 굉장히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가장 민감한 대만을 건드려보고 그리고 한국. 우리는 독도 독도. 건드리면 확 다 들고 있는 거 알면서도 그렇죠. 독도를 건드려 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포기할 생각이 없고 예. 의도를 숨길 생각도 없습니다. 예. 한번 해봐라 이런. 해보자. 지금 뭐 미국이 밀어주고 있는데 어. 뭐가 무섭냐. 지금 한번 우리가 이거를 독도는 분쟁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계속 저렇게 건드려가지고 시끄럽게 한다.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군국주의화에 성공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제 예측입니다만 제일 먼저 중국을 치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을 친다. 너무 세요 중국은. 예. 그래서 한국 먼저 불안정한 그 요소를 없애고 중국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국부터 완전히 장악하려고 할 건데 한국을 장악할 때 가장 좋은 소재가 바로 독도죠. 독도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국을 무릎 꿇게 서로 만드는. 순시장 같은 게 박치기를 하는 건가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 무단 점령을 할 수도 점령을 있고. 군대가 상륙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거기 갈 때 와서 계속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 자기네 땅이란 걸 과시하기 위해서 뭐 우리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정서는 또 용납을 할 수가 없을 그렇죠. 텐데.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뭐 일거에 뭐 한국을 어떻게 할 생각도 있을 테고 예. 적어도 그게 아니면 한국이 저자세를 가질 때까지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이거 뭐 용납할 수 없을 텐데 생각보다 좀 조용해요. 아직 뭐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으니까 예. 발언하다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만약에 독도 침탈을 정말 자꾸 떠들고 예. 행동으로 옮긴다. 예.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 오면은 공격하라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독도로 들어오면 일본이 예. 침몰시키라 그랬나? 하여튼 그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예.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죠. 그야말로 국가 영토를 수호하는 문제이고 예.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타협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독도에서 이렇게 일본과
교전 같은 게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근데 요거는 미국이 사실 계산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가장 어찌 보면 이제 적대시하고 부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는 일본이죠. 중국이 아니라 일본인데.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 이번에 그 에이펙 전에 예. 그 관보에서 그런 걸 낸 거 아니에요. 한국은 오랜 역사적 기간 동안 임진왜란 때도 같이 싸웠고 네, 맞아요. 2차 세계대전 때도 같이 싸웠고. 근데 저기 다 누구였냐 그때? 예. 일본이었지 다 않냐? 일본이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너희를 괴롭힌 나라는 일본이지 우리가 우리가 아니었다. 아니라 일본이다 일본.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중국에서 이례적인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중국이 나서 가지고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그러는 건 일본을 야단치는 발언을 했는데 그동안은 사실 이렇게 독도 문제로 한일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중국이 나서서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좀 우회적인 표현만 썼죠. 우회적으로. 이번처럼 이번에는 좀 직접적으로 일본을 겨냥해서 예. 악성 언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성 언행이라고. 예. 한마디로 일본이 개소리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당겨야 될 입장입니다. 음.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미국의 동맹 현대화를 수용한 모양새이긴 한데 그렇죠. 아주 위험하죠,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한테도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이재명 정부도 잘 알 거고요. 이 동맹 현대화를 맹종하다 보면 결국 한미일 군사 동맹을 통해서 중국과 대결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한국의 안보 위기라든가 여러 면에서 국가의 이익이 안 됩니다. 근데 중국도 이거 쫙 보니까 윤석열은 이 돌대가리라서 저놈은 뭐 천하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할 것 같은데 네.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 만나보고 하니까 네. 그렇게까지 윤석열 정부가 좀 다르다. 좀 영리하고 국익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도 다목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제 그렇죠. 보내는 카드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 말이에요. 이번에 그 에이펙 과정에서 핵 잠수함 얘기 나오고 했을 때 네.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도 일본이야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중국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것 같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톤다운을 시키고 네. 도리어 이제 일본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면서 한국한테 손을 내미는 이런 장면이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안 된다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저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기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해 준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맹 현대화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지만 하지만 중국을 적대할 의사가 적대할 마음은 없다. 조금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 내각을 잘 유연하게 좀 풀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딱 얘기를 해보니 윤석열하고는 전혀 다른 인간이고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게 대화가 되겠는데 싶으니까 그러면 한국을 때릴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사실, 무리하게. 예, 하지만 참 걱정은 되고 또 고민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냐하면 그렇죠. 예.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2023년도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거의 네.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네. 만들어 놓고 그게 정권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뒤집어지지가 않고 네. 있는 것이고 네. 또 한미일이 함께 군사훈련을 그 해부터 해오기 시작해서 지금 벌써 올해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건에서 중국을 겨냥한 봉쇄 훈련을 함께 하고 있는 건데 네. 일본과 우리가 관계가 독도 문제로 이렇게 틀어지고 하는 건 미국이 원치 않겠고 중국은 이럴 때 도리어 또 한국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도리어 기울이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게 네. 한일 관계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미국 놈들 입장에서는 네.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걸 이해를 못 해요. 그렇죠. 걔들은. 왜 옛날 역사 갖고 싸우냐 그러죠. 맨날. 왜 옛날 일 갖고 싸우고 있냐. 그러면서 뭐 한국인들에게 뭐 정보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나요? 한국인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은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자꾸 조사합니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그 사람이 주장을 해요. 이걸 예. 바꿔야 된다. 예. 그 미국 심리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정부가 뉴라이트 같은 걸 지원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반감을 일본을 친일적으로 바꿔내기 위한 노력을 그렇죠. 무척 기울이고 미국이 특히나 이해관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아주 맹렬하게 그 그렇죠. 친일 그쪽을 노선을 많이 걸었고 따라갔죠.
그렇게 해서 붙이려고 했는데 안 붙는 거죠. 이 두 나라가 도대체가. 그건 뭐 이제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렇게 독도 자기네 땅이라는데 네. 이게 잘 되겠어요. 그렇죠. 뭐 과거사 부정하고 예. 뻑하면. 그렇다면 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를 강하게 한일을 붙여서 아시아의 축으로 삼고 싶은데 예. 이게 만만치 않다는 이게 거죠. 뜻대로 잘 안 예, 잘안 되는 문제가 있고. 다카이치는 보니까 조만간에 뭐 야스쿠니 신사 갈 것 같은데 내일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한폭탄이에요, 그죠? 예, 시한폭탄처럼 움직이고 있죠. 알겠습니다. 아,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